안녕하십니까. 인천 연수문화재단 대표 박영정입니다. 문화유산에는 유적이나 유물과 같은 유형문화유산과 풍습이나 기술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그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전통연이나 공예 기능 보유자에게는 인간문화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1960년대부터 무형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한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오랫동안 유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보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이때 법에서 사용된 용어는 비물질유산, 즉 물질문화유산에 대응하는 용어입니다. 같은 해부터 비물질문화유산 등록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온 이 사업의 결과 2018년 말 기준으로 국가 비물질문화유산 108개, 지방 비물질문화유산 10개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내부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등록 관리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지 발표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먼저 유네스코에 등록된 북한의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무형문화재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민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수세 기에 걸쳐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온 서정적인 민요로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북한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 제1호로 등록되어 있는 아리랑은 2014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도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평양과 함경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불리는 36종류의 아리랑을 소개하고 이 중 일부를 담은 동영상까지 공개하며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남한의 아리랑 역시 2012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북한 아리랑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한은 3대 아리랑인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중심으로 등재된 것이고요. 북한은 현대적으로 해석한 민요-아리랑을 등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두 번째로 등록된 북한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은 바로 김치담그기입니다. 유네스코는 김치담그기가 사회 다양한 계층이 공유하는 문화이며 세대를 거쳐 계승되고 있고 구체적인 보존 계획이 있다는 판단하에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김장문화라는 이름으로 2013년 먼저 유네스코에 등록된 바가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 김치를 담아서 먹는 풍습 자체를 등재시킨 것이라 이름만 약간 다를 뿐이지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등재된 것이 바로 앞서 보신 씨름입니다. 특별히 이 씨름은 남북 공동으로 등재된 무형문화재로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14년 남한이 먼저 공동 등재를 제안했지만 몇 년간 북한의 반대로 등재가 지지부진했죠.
2018년에 와서야 문재인 대통령과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만나면서 11월 극적으로 공동 등재가 이루어집니다. 남북한 씨름은 고구려 역사에서 시작되었다는 뿌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남한은 모래밭에서 하의와 삿발을 맨 채로 경기를 진행하지만 북한에서는 상하의와 삿발을 모두 착용하고 매트 위에서 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프로 씨름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북한에는 아마추어 형태의 씨름만 존재합니다. 북한의 가장 큰 아마추어 전국 대회는 대황소상 씨름대회입니다. 중계도 따로 될 만큼 인기가 많은 대회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북한 내부의 무형문화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국가 비물질 문화유산은 총 108개이고요. 지방 비물질 문화유산은 10개입니다. 국가 비물질 유산에 비해 지방 비물질 유산의 등록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북한 당국이 국가 비물질 유산의 등록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비물질 문화유산을 범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전 전통과 표현 부분은 총 10개입니다. 주몽전설, 해모수 신화, 단군 신화 등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비슷합니다. 전통 예술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앞서 살펴봤던 민요 아리랑이 대표적입니다. 민속무용 농악무는 우리의 농악과 비슷하고요. 북한은 국내 비물질 문화유산으로만 등록했고 우리는 농악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도 등록했습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탈춤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남북한 탈춤의 차이점은 북한은 탈춤을 현대식 창작물로 해석하려는 방향이고 남한은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려는 방향입니다. 북한은 전통 의술도 무형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고려의학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형문화재 분류에 한의학이라는 범주는 있으나 실제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건수는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상의학, 부학요법, 고려 약물찜질 등 의술을 현대화 기법을 도입하여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특히 침, 뜸, 부항 등의 의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양의학과 고려의학을 혼합해서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습, 예식 및 명절 행사입니다. 첫돌맞이 풍습인 돌잔치와 설, 추석맞이 풍습인 세배, 차례도 등록했죠. 또 단군 제례라고 하는 낯선 의식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단군 제례는 매년 10월 3일 국가적 행사로 치르는데 석조 피라미드인 평양 단군릉에서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올리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민족 음식에는 모두 29종목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소분류로서는 그 개수가 가장 많습니다.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김치 담그기를 비롯하여 술 제조 기술인 이강고 양조, 문배술 양조가 있으며 막걸리 담그기, 평양냉면, 수정과 추어탕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전통 음식이 눈에 띕니다. 이 밖에도 전통 의상 및 옷 입는 풍습 자체를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했고 바둑, 연 띄우기, 그네 뛰기와 같은 민속놀이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 수공예에는 고려 청자 제조기술, 회령 오지 제조기술 등 도자기 제조기술이 다양하게 등록되어 있고요. 조선화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선화는 우리나라 한국화와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기술에는 고려 종이, 즉 한지 제조 기술과 개량 민족악기인 가야금 제작 기술, 해금 제작 기술도 비물질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씨름과 같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문화재를 등록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20년 한국의 탈춤, 2022년 한국의 장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예정인데요. 탈춤에는 남북한에서 각각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비물질문화유산에 등록된 종목이 여러 개입니다. 은율탈춤, 봉산탈춤, 강령탈춤, 북청사자탈춤 등이 그 예입니다. 한국의 장문화는 북한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인 장담극이 풍습과 동일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따로 준비하고 있지만 모두 공동 등재가 가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향후 통일을 대비한 법적인 차원의 통합일 것입니다. 현재 남한의 무형문화재와 북한의 비물질 문화유산의 관련 법을 비교해 보면 그 정의와 내용, 형식이 매우 유사한데요. 우리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문화재의 정의를 규정한 후 무형문화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제정된 북한의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문화유산의 정의를 규정한 후 비물질 유산에 대해 그 범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의 공통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교류의 차원을 넘어 법적인 차원의 통합 및 교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